시장에서 가장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의 공시 준비해 오셨나요? 아시아나항공이 2분기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 매출은 1조 5천억 정도고 영업이익이 1,089억 원 정도인데요. 그 매출은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1%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 반토막이 난 이유는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그 화물 분야가 매우 이제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급감한 이유는 이제 중국에서의 경제가 너무 침체됐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가 또 화물에서 차지한 비중이 높은데 왜냐면 반도체는 주로 이제 배로 운송을 하지 않고 항공으로 운송을 하는데 반도체 수출이 지금 대부분 이제 안 좋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분야가 안 좋아서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분야 급감하면서 이게 그대로 영업이익의 급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항공 화물 운임 지수가 TAC라고 하는데요. 지금 1kg당 4.92달러로 해서 그 6월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최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최저의 그 항공 화물 운임이 사실은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나 매출에 지금 저점이라고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제 반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은데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진핑 정부가 이제 강력한 이제 드라이브 정책 펴고 있으니까 이 점도 역시 아시아나항공의 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통합 문제가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 통합 문제에서는 뭐 산업은행이나 이제 대한항공이나 우리는 플랜 B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산업은행이 플랜 B가 없다고 해서 그 일본이나 EU나 미국이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일본이나 EU나 미국이 특히 이제 EU랑 미국은 이제 국가 당국이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양사항공을 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것을 산업을 설득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인데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걸 생각하시면 이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양사가 합병했을 때 대부분 이제 소비자들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대한항공이 싫으면 아시아나를 타야 되는데 그럼 아시아나 없어지면 그 대체제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평가도 안 좋습니다. 이 점도 안 좋고 또 하나는 윤석열 정부가 굳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통합을 갖다가 추진할 동력이 좀 미약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걸 주도할 이유는 없다는 것이 이제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좀 주목해야 될 점, 매출에 주목할 점은 아까 말씀드린 또 우리가 오늘 코너에서 계속 나오지만 중국의 유커가 이제 그 승인이 났다, 허가 났다고 이제 지난주 말부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역시 아시아나항공에는 일단은 이제 긍정적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 18년도 기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시아나항공의 이제 중국 비중이 매출 비중이 우리나라 모든 항공사 중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에 이제 놀라서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유리한데 다만 염려되는 요소는 시진핑 당국이 언제 갑자기 돌변할지 모른다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필리핀이 뭐 중국 당국이 세계 곳곳에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중국 당국과 필리핀도 마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필리핀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이 중국을 갖다가 비난하는 성명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빌미로 혹시나 또 시진핑 당국이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게 우려하는 요소는 있습니다. 이 점도 좀 조심스럽게 보시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주가 매출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기업 공시 확인해 볼까요?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인 김문희 씨가 이제 지분 전량을 이제 현대엘리베이터의 현정 회장에게 증여했다는 공시입니다. 그 김문희 씨는 낯선 분들도 계실 텐데 김문희 씨는 현정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던 지분을 딸에게 다 증여를 한 것인데 보통 제가 증여 공시를 설명드릴 때는 증여 공시에 갖고 있는 세법을 갖다가 활용을 해서 주의수자에 이제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증여를 하면은 증여를 받은 당사자 수증자라고 하는데요. 수증자가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 증여세를 산정하는 기준은 증여일 발표한 전후 2개월을 주가를 갖다 평균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증여한 사람이나 증여를 받은 분이나 이 앞으로 2개월 정도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점을 골라서 증여를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증여 공시 중요하게 보는데 근데 이번 증여 공시는 그거보다 다른 맥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가 지금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현대 엘리베이터 자체가 좀 경영권에 대한 지금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 하면 낯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사실 사세로 치면 이제 정몽구 회장의 이제 현대차가 있고 현대중공업 이제 정몽준 회장이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사실은 본사는 또 현대그룹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정몽원 회장이 이끌던 이제 현대그룹이었는데 이제는 사세가 많이 위축되면서 특별히 중요한 이제 시점이 2014년도에 현대상선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지키려고자 그 현정원 회장이 많은 금융사랑 또 기업들을 갖다 끌어들여서 이제 그
파생 상품을 갖다가 체결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그 현정 회장이 좀 이렇게 그 비난을 받았고, 이것이 최근에 이제 대법원에서 그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현정 회장이 1,000억이 넘는 금액을 갖다가 쉰들러에다, 이대 주주인 쉰들러에다 물어줘야 되는 이제 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점이 현대엘리베이터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그러니까 현대그룹의 사실은 좀 그나마 좀 연간 영업이익 1,000억 이상 나는 기업은 현대엘리베이터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2대 주주였던 쉰들러 그룹이 계속 이제 시종일관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영권을 갖다가 이제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현정 회장이 지켜야 되는데, 현정 회장을 비롯한 우호 지분과 쉰들러의 지분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현정 회장이 다른 방식으로 이제 주가를 갖다 끌어올리거나 주식을 매입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정 회장의 지금 지분 그 여력이 많지가 않아서 이 점이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현정 회장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증여를 했다는 것은 현정 회장 우호 지분에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증여를 하면 또 증여세를 내야 되니까 이게 과연 현정 회장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긴 하고, 이런 관점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갖다가 매출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